네, 중국 시장의 흐름과 현재 이슈를 진단해보는 굿모닝 차이나TV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안타증권 글로벌 비즈팀의 이용철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이제 신종 코로나 사태 그리고 이 사태가 어떻게 이제 중국 경제에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일파만파 너무 커지고 있잖아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예, 중국 증시를 얘기하면서 이제 신종 코로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매우 심각한 상태이고요.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이제 2만 명이 넘어섰고 네. 사망자도 지금 420명을 넘어서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통계가 중국에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뭐 진단 장비가 부족하거나 또는 의료 사각지대에 몰려서 뭐 집계 잡히지 않은 인구들도 네. 많겠다. 그래서 얼마나 더 심각한 상황인지 현지에서는 걱정도 많고 뭐 투자자들에 대한 그런 걱정이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지난 사스에 비해서는 전염성은 더 강하지만 치사율은 더 낮은 것으로 네.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하이 등의 주요 중국 도시들은 지방 정부를 통해서 신종 코로나의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근로자에 대해서 2월 9일까지 재택근무를 하라고 한 네.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통행이 금지된 상황이고 일단은 2월 9일까지 사태를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국 경제나 금융시장에서 초비상 상황입니다. 2003년 사스 패닉을 지금 연상케 하는 그런 피해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춘제가 끝난 이후에 개장한 중국 증시가 8% 가까이 폭락을 하면서 그렇죠. 걱정을 키웠는데 다행히도 뭐 어제 좀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는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서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한다 이런 의지를 보이면서 지금 중국 증시는 일단은 안정세를 취한 모습인데 앞으로의 움직임에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겠다 이런 지금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방금 간단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유동성 공급 이런 부양책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고 또 금리 인하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자세히 좀 알려주시면요. 예, 중국 중앙은행이죠. 인민은행이 2월 3일에 1조 2천 위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200조가 넘는 돈을 역 RP 환매 조건부 네. 채권을 매입을 통해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을 했습니다. 200조 원을 시장에 뿌렸죠. 그리고 2월 4일 어제죠. 어제는 5천억 규모의 공개 시장 조작을 했습니다. 총 1조 7천억 원, 7천억 위안, 우리 돈으로 이제 290조 원이 되는 네. 어마어마한 돈을 이제 시장에 투입을 해서 유동성을 공급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부족하다 이렇게 되는 상황에는 이제 기준금리 인하에 버금가는 또 변칙적인 통화 정책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네.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서는 이제 대출 우대 금리, 우리 LPR이라고 하는 대출 우대 금리와 그다음에 은행에서 중앙은행에서 내는 지급 준비율이나 요거 카드가 지금 두 가지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일부 매체를 통해서 보면은 20일 정도의 이런 카드를 사용을 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중국 정부가 가용한 모든 그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지금 이 사스의 신종 코로나의 어떤 피해를 막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겠다 이런 의지를 네. 보이고 있고 실제로 이렇게 되면은 뭐 기준금리에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시장에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자금난 해소가 될 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해소되면서 네. 특히 피해 기업들의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뭐 통화 정책을 좀 부양책을 쓴다고 해도 경제적인 피해를 어쩔 수 없을 거잖아요. 사스 때는 좀 어땠나요? 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의 충격을 이제 어느 정도 가늠해 보기 위해서는 예상을 하기 위해서는 이와 유사한 사태를 찾아야 되는데 그쵸. 뭐 비슷한 사태, 똑같은 사태는 없습니다만은 17년 전이죠. 우리가 2003년에 있었던 사스 사태와 네. 비교하면서 흐름을 좀 살펴보는 네. 것이 좀 중요한 이슈가 되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스는 지금 17년 전 2002년 11월에 중국 광동성에서 이제 발생을 했고 네. 12월에 첫 확진자가 나타났고 2003년 3월에 중국 전역 및 해외에 이제 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4월 들어서 신규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났고 5월에 점차 이제 감소세를 보이다가 6월 들면서 사실상 이제 종료가 되는 이런 사태입니다. 그래서 2002년 11월부터 2003년 6월까지 근 8개월 동안 이제 퍼졌던 거죠. 중국 본토에서는 확진자가 5천여 명, 네. 사망자가 이제 349명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이제 중국 증시 흐름을 살펴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떤 사태를 좀 예상을 할 수 있을 건데요.
첫 번째 사스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에 이제 중국에서 각종 유언비어가 퍼지면서 상해 종합 지수가 2002년 12월 말부터 2003년 1월 초까지 거의 8% 가까이 네.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그 당시에 이제 언론을 통제하고 유언비어 확산이 좀 잠잠해지면서 다시 이제 회복세를 보이면서 1개월 만에 원래 수준으로 다시 회복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네. 그래서 회복력은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그 이후에는 점차 그 횡보를 하다가 언론에서 어떤 사스 뉴스가 나올 때마다 등락을 거듭하면서 뭐 어느 정도 이제 좀 시간을 흐르면서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유사한 케이스가 많지 않아 유의미한 통계는 아니겠지만 사스를 통해서 중국 증시와 전염병의 상관관계를 보면은 초기에는 외부 충격에 의해서 일시적인 쇼크는 있다. 네. 하지만은 이게 하락폭은 크지는 않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안정세를 취하면서 다시 원 수준으로 회복하더라. 이런 교훈을 좀 얻을 수 있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태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제 GDP 자체에도 좀 영향을 주겠다는 전망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잖아요. 2% 밑으로 이 중국 GDP가 2% 밑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런 안 좋은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지금 뭐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시장에서는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스 사태에 그 중국 경제 성장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사례를 살펴보면요. 네. 그 당시에 중국 경제 성장률은 투자 및 생산과 소비 활동이 둔화되면서 2002년 1분기에 2003년 1분기죠. 1분기에 11.1%에서 2분기에 9.1%포인트 9.1%로 상승으로 2%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이 정도 수준으로 줄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이제 사스 사태가 종료가 되면서 3분기와 4분기 들어서는 10%의 성장률을 다시 회귀를 했거든요. 네.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중국이 고속 성장기에 놓여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중국 경제와 맞비교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중국 경제는 뭐 구조적으로 부동산이나 소비, 투자 모든 구간들이 이제 하락 구간에 놓여 있다는 그렇죠. 좀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걱정이 더 있는 상황이죠. 결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냐가 경제 성장률에 미친 영향이 크겠지만 이것은 뭐 지금 가늠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고 이 정도 상황에서 중국 대내외에서 매체들은 이제 3%, 2% 하락도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지금 현재 중국 대내 어떤 그 투자 IB들의 컨센서스는 4%에서 5% 사이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있고 또 뭐 최근에 나온 자료를 좀 5.1% 1분기 성장률이 5.1% 정도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좀 합리적인 추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정확한 전망은 사실 어렵겠지만 저희가 이 위기를 잘 헤쳐나가야 할 텐데요. 이런 가운데서도 저희가 좀 눈여겨볼 수 있는 투자할 만한 종목들이 좀 있을까요? 예, 지금 뭐 사실은 지금 어떤 단기적인 유망 업종을 찾기에는 사실은 뭐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이제 중국 어떤 정책의 방향이라든지 또는 증시의 흐름을 살펴보면서 어떤 유망 업종을 좀 살펴볼 수가 있을 텐데요.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중국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일단 통화 정책을 시작을 했고 뭐 재정 정책도 곧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3월 초면 양회가 있기 때문에 이와 네. 관련해서 뭐 굵직굵직한 의견들을 내놓을 수 있는 상황으로 이렇게 보이는 상황이고요. 단기적으로 보면 일단 여행, 레저, 그리고 영화, 외식업, 항공업 같은 이런 업종들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그렇죠.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피해야 될 업종으로 보여지고 반면 헬스케어나 게임, 미디어 플랫폼 같은 이런 그 신종 코로나 사태를 좀 피할 수 있는 종목들은 오히려 약간의 수혜가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자금 입장에서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자금 유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사스 때와 마찬가지로 이건 일시적인 형상에 그칠 것이다. 그러면 다시 외국인들이 돌아오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업종들이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언제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네. 확진자 수가 꺾이고 그러면서 공장 가동률이 높아지는 시점이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 투자의 적기라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서서히 저점 매수에 준비를 해야 되는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이럴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가 이번에 조정을 크게 받은 뭐 IT 업종이라든지 5G 통신 같은 하이테크 업종도 유망 업종으로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종목을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오늘 관련 종목은 이제 두 가지 종목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일단 다란 유전자와 화란 바이오라는 종목입니다. 둘 다 이제 바이오 업체고요. 다란 유전자 종목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현재 기준으로 시가총액은 2.4조 원
업체로 해당되고요. 중국 내 유전자 진단 및 시약 개발 선도 업체입니다. 유전자 진단 기술을 바탕으로 임상 실험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임상 실험에 필요한 시약이나 이제 기계를 이제 개발하는 업체죠. RT-PCR이라고 하는 실시간 유전자 증폭 기술을 이용을 해서 진단 시료 및 키트가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검사, 진단하는 데 사용이 되고 있고요. 네. 화란 바이오라는 업체는 시가총액 8.5조 원으로 중국 최대 혈액 제제 생산 업체입니다. 혈액 제제가 중국 최초로 이제 GMP 인정을 받았고 아시아 최대 규모의 혈액 제제 및 인플루엔자 백신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주요 제품으로는 알부민, 면역 글로불린이 있고 최근에 이제 혈액 제제가 신종 바이러스 치료에 사용된다는 그런 이제 소식이 나오면서 수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입니다. 네, 이렇게 다란 유전자 그리고 화란 바이오 두 가지 종목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신종 코로나 사태에 직면한 이 중국 경제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글로벌 비즈팀의 이용철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